소리가 안 켜져 있었어. 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일단은 인사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노능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출근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노능이 여러분들까지 벌써 평일의 마지막, 그리고 5월의 첫날,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잘 보내고 계실까요? 신호는요, 신호는 오늘 사실 직전에 굉장히 위기를 한번 체감하고 왔습니다. 와, 휴방은 있어도 지각은 없다라고 자신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각의 위기를 느낄 뻔했어요. 왜냐고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호가 왜 오늘 처음으로 지각의 위기를 느꼈냐? 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휴방, 그러니까 늘상 휴방의 위기는 있어도 지각의 위기는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각의 위기를 겪을 뻔 했는데 이유가 뭐냐? 어제 드디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눈을 딱 뜨니까 원래는 평상시에 굉장히 여유 있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딱 눈이 뜨니까 뭐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날이 오늘이에요. 무섭다, 무서워. 그래도 본능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어떻게든, 네,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지각은 안 되죠. 네, 절대로 지각은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아직도 신입인걸? 네, 어쨌든, 네, 모두들 다 분주한 아침 잘 보내고 계실까요? 핑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오늘 노동절이에요. 맞다. 분주한 아침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유로운 아침 다들 잘 보내고 계실까요? 노동절이지만 신호는 아침 라디오를 합니다. 네. 어쩐지 오늘 아침 다들 쉬고 계시겠구나. 그러면 방제를 좀 바꿔야겠네요. 노동절이지만 여신님은 아침 라디오를 합니다. 뭐 여유 있게 해보죠. 어차피 뭐 오늘은 슬렁슬렁. 오늘 쉬시는 분들 많겠네요. 그러면은 원래 멘트대로면 출근하시는 분들과 등교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말을 해야겠지만 오늘은 네, 모든 노동이 분들 노동절입니다. 잘 쉬고 계실까요? 네, 5월의 첫날 평일의 마지막. 네, 다행이죠. 그래도 오늘의 금요일 마지막 이번 주 금요일을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실 수 있는 친분이랑 같이 듣고 계세요. 어머나.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모두가 잘 잘 보내고 계실까요? 원래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어놓으신다고요? 어떡하지? 오늘 신호 목소리 살짝 더 잠겨 있는 느낌인데.
네. 일단은 네. 그래도 시작해보는 아침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호가 아침 라디오 시작 전에 식사를 하고 오거든요. 원래는 식사를 하고 오는데 오늘은 목을 풀어놓은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목이 잠겨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예. 어쨌든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오늘 간단하게 아침 라디오 이후에 스케줄을 얘기를 하자면요. 오늘은 아침 라디오 이후에 운전을 하는 날이죠. 운전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오늘 저녁에 유로트럭 처음으로 해보는 날인데, 네. 운전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신호는 면허가 없어요. 일단 신호는 면허가 없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스스로 운전을 하면은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신호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고 아이고 휴일이라 늦잠 잤네요. 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 그럴 수 있죠. 신호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늦잠 날 잤습니다. 지각은 안 했지만요. 네. 어쨌든 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네. 오늘은 뭔 날이냐면 노동절. 네. 오늘은 신호가 아침 라디오 이후에 저녁에 유로트럭 해보는 날인데 그 전에 운전면허를 900번 넘게 떨어진 걸로 유명하신 할머니가 한 분 있었죠. 960번이었나요? 정확히는? 그래서 그걸로 광고도 찍으시고 그 모 자동차 브랜드에서 차도 받으시고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든 운전면허를 통과를 했는데 얼마나 시험 용사를 해주셨을까? 소울인가? 뭐였나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4번을 들이받으셨대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폐차 엔딩을 맞이하셨다고. 반파 사유도 참 다양해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나무를 잘못 들이받아서 네. 가장 흔한 일이죠.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한다. 그래도 다행인 건 피해자는 없이 본인 스스로의 사고로만 끝나셨다. 네. 뭐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호는 고도의 자기 객관화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신호가 운전을 하지 않은 이유를 그분의 사례에서 신호는 봤어요. 가끔 신호가 이미 길치인 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끔 신호가 이렇게 그 아바타 조종하듯이 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까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호는 집에서도 사는 곳에서도 이렇게 방향적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뭐 이렇게 물건 배치 같은 거 할 때도 조금만 왼쪽에다 놔봐 뭐 오른쪽에다 놔봐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 하면 왼쪽으로 갈 때가 있어서 네 만약에 신호가 뭐 파워레인저였다. 근데 그 파워레인저 보면은 이렇게 팔다리별로 운전을 맡는 그런 로봇이 있잖아요. 아마 신호가 그런 파워레인저에 속해 있었다면은 걔 트롤러가 됐겠죠. 염소 화이트 왼발 움직여 했는데 왼발 후진 으악 넘어졌잖아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끔찍하지만 뭐 그런 미래가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요. 그 왼쪽으로 가라는 게 말을 하는 사람 시점에서의 왼쪽인지 아니면 제 왼쪽인지를 좀 헷갈려요. 이거를 매번 생각하다 보니까 뇌에서 좀 오류가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당연히 말하는 사람은 신호 시점에서 왼쪽을 얘기하는 걸 텐데. 네, 그런 사유로 좀 헤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미로 같은 데를 헤매는 타입인가 하면 조금 그건 애매해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길치는 맞지만 미로를 헤매냐라고 하면 그건 좀 애매해요. 미로는 의외로 잘 빠져나오는 것 같거든요. 닫혀 있어서 그런가? 좀 뻥 뚫려 있는 길을 못 찾는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뻥 뚫려 있는 길을 못 찾는 게 아예 그러니까 트여 있는 길, 벽이 없는 길, 네 그런 데를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벌판 같은 느낌은 또 아니긴 한데요. 그리고 같은 장소라도 낮에는 안 헤매는 길을 밤에 가면 헤매기도 하거든요. 이건 중증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중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유형의 길치적 케이스를 보여주는 밑밥을 깔아놓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저 아직 면허 없어요 라고 하면은 주변에서는 에? 아직도 면허가 없어? 이런 소리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세계에 아직 신호 가족분들 계시는데 네. 네, 여신님도 가족이 있습니다. 네. 이 세계에 계신 신호 가족분들도 길치가 많은 걸 보면은 유전인 것 같아요. 유전인 것 같아요. 네. 모든 가족분들이 좀 길을 헤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스님은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해요. 네, 백스님이랑 신호가 꽤 많은 게 다르긴 하거든요. 신호가 F, 백소님이 T, 뭐 신호는 디자인을 위주로 많이 했고 백스님은 설계를 위주로 많이 했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신호의 그 길치적 메커니즘을 백스님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신호의 꿈이 뭐냐? 신호의 꿈은요. 갑부가 돼서 먹이업이 돼서 떡상에서 백스님을 기사로 두는 겁니다. 운전의 백기사. 백기사? 네. 만약 진짜 고생한다면 뭐 어떻게든 딸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꿈은 운전의 백기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려나요? 예? 시오니 소스님? 그런 느낌이려나? 네. 그래서 신호 개인적 소개는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어거지로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요. 뭐 당연히 면허를 따면은 개인적인 이동의 기회 자체는 잦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군상은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려하고 엑셀과 브레이크도 헷갈려하는 인간 군상은 저녁에도 길을 헤매는 낮에는 안 헤매는데 같은 곳을 저녁에도 길을 헤매는 군상은 도로에 진출을 하지 않는 게 사회를 지키는 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를 안 하셔도 신호는 여태까지 신호에 쌓여온 데이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잘하면 어쩌지? 저녁에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뭐 F1에 나가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하죠?
사회를 위해. 그쵸.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운전을 잘하면 어떡하죠? 네, 헛소리고요. 헛소리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여태까지 게임을 생각보다 잘한 적이 읍. 음. 네. 네, 신호도 헛소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맥스님께 차 사달라고 해야죠. 여보, 난 람보르기니가 좋더라고. 사실 차종도 잘 몰라요. 차를 안 타니까 차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네. 뭐 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오늘 저녁에 운전을 할 예정이라는 거를 어디에다가 막 써놓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운전 영상 게임 같은 걸 서치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신호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 유로비트 노래라든가 아니면은 막 그 데자부 같은 노래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운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호를 도로로 이끄는 걸까요? 이 운명이? 아마 신호가 운전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매드맥스거나 아니면 난장판이거나, 네, 뭐 전에 얘기했던 대로 흔치 않은 트럭 전복되는 그런 거 구경하게 되시겠죠. 네. 네, 예상으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오늘의 운전 예고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오늘 라디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아침 라디오 달려볼까요? 네, 이제 오늘의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유로트럭은 엔딩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엔딩이 있나요?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엔딩까진 모르겠고 아마 중간에 뭐 코스 주행 이런 거나 하지 않을까요? 있으려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하고 있었죠? 아, 네. 오늘의 순서. 네.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오늘의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별자리 중 오늘의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전갈자리. 전갈자리에 달이 머물면서 황소자리의 금성을 마주하니 감춰주었던 전갈자리 노능이 분들의 치명적인 매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네요.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날, 물질적, 감정적 자극이 드러나면서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날입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묵직한 카리스마를 시각화해서 행운을 고착시킬 수 있는 블랙 가죽 소재의 액세서리. 안타깝게 됐네요. 오늘 노동절인데. 어쨌든 네, 블랙 가죽 소재 액세서리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주목해야 될 별자리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 최근에 꽤 나쁘지 않았는데요. 황소자리에 행성들이 밀집해 있지만 소유욕이 강해지는 배치가 된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관계의 마찰 등 평상시에 침착함을 잃고 욱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너무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만을 유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 소중한 기회가 손에서 빠져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아이템은 과열된 소유욕을 식히고 평정심을 찾아줄 수 있는 차가운 금속이 기운이 담긴 은색 반지, 뭐 원석이 담겨 있다면 더 좋겠죠. 네. 혹은 금속 소품 행운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수갑? 아니, 철컹철컹 엔딩을 하면 어떡해. 수갑 안 되죠. 위험해요. 네.
네, 어쨌든 반지나 반지나 뭐 귀걸이 정도로 합의를 하죠. 네. 팔찌라고 하면은 금속 팔찌라고 하면은 바로 연상되는 게 그거밖에 없긴 하네요. 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신호의 오늘의 별자리 운세는 참고만 해주시면 딱 좋겠죠? 네. 방송 봐주시는 눈높이 여러분들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네. 정갈자리 그리고 황소자리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네. 아, 오늘 이 노동절이란 거를 모르는 채로 되게 평상시처럼 작성을 해버렸더니 다소 아, 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다소 조금 기만스러움에든가 너무 업무 중심으로 갔다가 운세를 썼나 봐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업무 중심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밀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네.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 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 아침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의 중심의 기저,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소식을 말을 해보자면요. 오늘의 소식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별걸 수도 있지만 운세를 놓쳤네. 아, 정갈자리와 황소자리. 네. 정갈자리와 황소자리 분들이셨다면은 주목할 만한 운세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토픽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요. 논산 딸기 축제의 초인기 마스코트였던 화제의 중심이었죠. 스윗베리녀. 네. 논산 딸기 축제 현장과 이제 인터넷 판매로 예약 받았었는데요. 오늘이 아니죠. 어제부터 배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논산 듣는 순간 움찔했다고요? 샤샤 줄여서 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논산 듣자마자 움찔했다라. 논산 네. 그쵸.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논산 네, 논산 딸기 축제의 화제 중심이었던 이 스윗발 인형 어제부터 예약받았던 물량 어제부터 배송을 시작했는데요. 잠깐만 후 마지막으로 담배 한 갑만 펴야겠어. 아니 그렇게 네 뭐 당연히 그런 이름일 수 있죠. 네 이해합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이 딸기 인형이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귀여운 캐릭터 마케팅이 꽤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전에는 그 지역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다양했었죠. 가장 유명했던 케이스를 갖다가 지역 캐릭터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고양이 다들 아시려나요? 아, 네.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였고 꽤나 오랜 시간 지역 캐릭터의 붐을 일으킨 사례로 있어 왔는데 근데 최근에 사라졌죠. 네. 개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 아쉬워라. 대신 이 친구를 시작으로 네. 지역별 캐릭터 마케팅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거는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 없앤 거지? 그니까요. 사랑받아오는 캐릭터잖아요. 심지어 지역 이름과 똑같은. 네. 대신에 뭐 다른 지역 캐릭터들이 꽤 많이 흥했으니까요.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흥한 다른 캐릭터라고 하면요. 그 친구 있죠. 네. 용이네.
같은 경기도의 용인의 조아용. 어우, 너무 크다, 이미지가. 조아용. 이 친구도 굉장히 흥했었죠. 작년에 캐릭터 삭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반올림하면 20여 년 전. 오래됐네요. 귀엽다. 아, 그니까요. 귀엽죠. 되게 이모티콘도 내고 막 그 인형도 많이 활용하고 여러모로 꽤 잘 활용됐던 친구였죠. 딴 것보다 캐릭터 마스코트라는 게 진짜 5만 군데도 다 갖다 붙여도 되니까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조아용이 아마 전국에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는 꽤 크게 주목을 받은 케이스, 최근에 주목을 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말고도 신우가 좋아하는 지역 캐릭터 하나만 더 뽑자면 진주시의 하모. 하모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름의 유래는 뭐 당연히 하모요의 그 하모겠죠. 수달? 해달? 수달인가? 잠깐만, 수달인가 해달인가 헷갈리네요. 하모, 수달이네요. 진주 사는 수달. 귀엽죠, 귀엽죠. 진주 목걸이 두르고 있는 하모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네, 성공한 지역 캐릭터 마케팅. 사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제대로 캐릭터 마케팅을 흥하기 전에 일본에서 그 유루캬라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맞나? 유루캬라. 아, 네, 맞네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네, 내세운 마스코트 캐릭터들. 가장 유명한 예시라고 하면은 쿠마몬 있죠. 쿠마몬. 굉장히 귀여웠죠. 그리고 이제 그 사자라고 해도 되나? 네, 사자 마스코트로 유명한 후나 씨. 네, 후나 씨 그 친구도 좋아했는데 그쪽은 이제 안쪽에 계신 분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네. 신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본 유르케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홋카이도의 그 맞나? 홋카이도 마스코트인데요. 홋카이도의 메론쿠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메론쿠마 아시는 분들 계시려나? 이것도 꽤 된 거긴 한데요, 사실. 굉장히 흉물스러운 비주얼로 좀 악명이 높았죠. 근데 신호는 귀여웠습니다. 모에와 하면 귀여운데, 네. 본 모습이 다소 조금 그런 친구였죠. 이미지 지금 서치 중인데, 아, 찾았다. 메론쿠마. 네, 이 친구였죠. 쿠마몬의 머리를 찰지게 물고 있는 메론쿠마. 네. 홋카이도가 유바리 멜론이랑 곰 두 개로 유명하다 보니까 디지몬 같아. 약간 그 잘못 진화한 성장기 디지몬 같은 느낌이죠. 쿠마몬 진화인데 암흑 진화 루트를 타가지고 메론 쿠마 이런 느낌. 유루캬라를 보면서 한동안 아, 한국엔 저런 거 안 생기나라고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도 캐릭터 마케팅의 시대가 찾아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지역 캐릭터들이 생겨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캐릭터 산업에 힘을 안 쏟는 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래도요. 아, 캐릭터 마케팅의 대표적 예시라고 하면은 지역 캐릭터 마케팅이 있기 전에 캐릭터 자체로 흥했던 회사가 있었죠. 산리오. 산리오. 산리오가 굉장히 흥했었죠. 네. 뭐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크로미 뭐 등등등. 여러분 키티가 70년대생인 거 아세요? 그만큼 오래되어 있고 영향력도 크고 심지어 산리오는 자체적인 그 놀이동산도 있죠. 초장수 캐릭터들의 천국이죠. 사실 산리오가 한동안 주춤하는 것 같더니 요새 다시 한번 흥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캐릭터 콜라보로 흥하고 있습니다. 국내 야구 구단하고도 이렇게 콜라보하고 왜 돈에 들어왔는데 이게 안 뜨지? 일단 네
안 뜨나? 아, 네, 맞아요. 낙하산 인사가 내려왔는데 귀인 중에 귀인이라 맞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캐릭터 마케팅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서 콜라보하는 산리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프링글스랑도 네, 했더라고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공수부대다. 네. 일단 신전 치즈 운영비 감사합니다. 네. 바람과 발무리님 치즈 천치즈 신전 운영비 감사합니다. 영도 한번 볼까요? 네. 푸나 씨 이걸로 유명하죠. 아, 이미지에 가려져서 도네가 안 떴네요. 아이고 이런 신호의 실수. 네. 그쵸. 푸나 씨의 저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런 걸로 유명해졌죠. 공수부대로 유명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캐릭터에 중요한 거는 캐릭터 자체로서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살아나는 캐릭터도 있고 이렇게 온갖 군데서 얼굴을 비치면서 살아나는 캐릭터도 있죠. 생각해보니까 산리오 그 오버워치랑도 콜라보했댔죠 최근에. 네. 이렇게 생각하면 캐릭터 마케팅이라는 거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 다 등장하잖아요. 심지어 만약에 오버워치에 등장한 캐릭터가 산리오 캐릭터가 아니고 다른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그니처적인 캐릭터가 좀 애매하잖아요. 산리오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야 뜬금없다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산리오의 행보가 여러 군데에서 진짜 다 콜라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진 것도 있겠죠. 클래식한 캐릭터 업체니까. 네. 만화에서도 그 만화의 캐릭터적 마스코트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야 시그니처가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 예시를 들자면은 체인소맨의 포치타. 네. 아, 포치타 너무 귀엽죠. 저 돼지? 포치타 종족이 악마긴 한데 돼지?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톱은 맞죠? 톱은 맞는데 어쨌든 너무 귀엽잖아요. 체인소맨 캐릭터 마케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아마 포치타가 아닐까. 혜태같이 생겼다고요? 악마인데. 네. 악마입니다만. 네. 심지어 포치타가 좀 빨리 퇴장을 해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회상 같은 걸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단박에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체인소맨은 시그니처가 됐죠. 뭐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요. 뭐 카드캡처 사쿠라의 그 캐로 아니면은 뭐 포켓몬의 피카츄 아니면 뭐 은혼의 사다하루 마마마의 큐베 큐베 큐베를 대표 예시로 가지고 와도 되는 건가? 요즘 분들은 큐베 아시려나요? 큐베 아세요? 네. 다들 이 외형에 낚여서 봤다가 귀여운 친구인 줄 알고 봤다가 네, 나중에는 다들 그 통구이를 해 드신다던가. 큐베는 뭐 마마마의 매출을 책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학교 괴담의 다크시니 다크시니 그쵸 다크시니도 시그니처라면 시그니처도 뭐 캐릭터 마케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다소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네 신호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만화가 흥하려면은 요소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스코트격인 캐릭터가 존재하는가. MD로 판매할 만한 마스코트격의 캐릭터가 존재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MD 판매량이 그 만화의 인기를 증명하는 수단이니까. 아, 너무 편파적인 발언이었나요? 네. 근데 원래 그 또 다른 유명한 예시를 하나 생각하자고 하면은 초파도 초파 왜 이렇게 커? 초파도 네. 초파도 원래는 그렇게 귀엽게 그릴 생각이 없었는데 초파가 MD 판매량 1위가 되니까 반자동적으로 마스코트가 돼가지고 점점 더 귀엽게 그렸다고 하잖아요. 오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작품이 흥하는 요소가 몇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떡밥의 여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특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로 매출 판매량을 끌어올려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코트격의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사실 시초를 따지자면은 뭐 디즈니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디즈니의 법칙이잖아요. 주인공과 동물 친구. 요즘에는 살짝 희석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고전 디즈니 애니 보면은 항상 동물 친구가 같이 등장을 하죠. 포카혼타스의 너구리도 같이 나오고 그 인어공주의 플라운더 물고기 같이 나오고 뭐 백설공주는 말할 것도 없죠. 동물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뭐 신데렐라의 생쥐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역시 마스코트격의 귀여운 친구들은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주는 거죠. 요소. 뭔가 네, 뭐 역효과를 불러올 때도 가끔은 있기는 합니다만 만화가 아니면 애니가 진행이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그 친구들이 희생양이 되기도 하죠. 아까 말했던 큐베 같은 케이스에도 큐베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많이 뜹니다만 무서워. 뭐야. 네. 이렇고 저런 좀 짤들이 많이 뜨죠. 네. 욕할 뻔했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이 친구 가지고 싶은데? 귀여운데? 오버워치에서 한 마케팅이요? 오버워치에서 무슨 마케팅을 했죠? 킹냥이 마케팅? 치면 나오려나? 음. 브리기테가 길고양이를 주어 제트팩을 붙여준 것이라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게임 내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제트캣팩 진짜 고양이인데 영웅으로 나옴. 이미지 볼까요? 귀여워. 고양이에 제트팩을 붙일 생각을? 이전에 신호가 오버워치를 하다 만 게 좀 돼가지고 이전에 동물 영웅이라고 하면 그 친구도 있지 않았나요? 레킹볼, 햄스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킹볼이랑 윈스턴 맞아 윈스턴도 동물이었죠. 왜 윈스턴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못했지? 양양펀치 데미지가 인간이랑 동일하다고요? 뚱냥이라고요.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가 동물인가요? 아니잖아. 할아버지잖아요. 낚일 뻔했다. 요즘 오버워치 다시 뜨고 있는 거 아냐고요? 오버워치 그니까요.
한동안 좀 행장현 때문에 너무 일단 신호는 오버워치 하진 않지만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은 한번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신호가 오버워치 했던 거는 진짜 극초기에 랭킹이라는 시스템이 존재도 하지 않던 고대 시절에 잠깐 하고 말았거든요. 신호가 플레이했을 때는 브리기테란 캐릭터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오버워치 하던 시절 이야기 해줄까? 네, 뭐 그런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오버워치랑 산리오 이야기 했는데 맞아 이렇게 떴다고 들었거든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잠깐만 이거 위도우예요? 위도우랑 크로미를 합쳐놓은 거야? 오마이갓. 신호가는 오마이갓이라 표현했으면 안 되죠. 신호가 여신이니까. 와 근데 너무 잘 살렸다. 귀여운데요? 헬로키티 너무 귀엽다. 헬로키티 너무 귀엽네요. 헬로키티랑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 메르신가? 루시우랑? 여기서부터 모르겠네요. 누구지? 근데 헬로키티 의상 너무 귀엽다. 옛날에 그 이름이 뭐였더라? 모닝구 무스메 유닛 중에 일본 아이돌 모닝구 무스메 유닛 중에 이렇게 헬로키티 컨셉으로 화보 찍은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네요. 너무 귀엽다. 디바가 뭐랑 콜라보한 거지? 마이멜로디 귀엽다. 그니까요. 옷만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걸. 캐로피랑 콜라보했구나. 그러면은 크로미, 캐로피. 이 친구 이름 아는데?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마시멜로? 아닌데? 이름을 까먹었어. 어쨌든 네, 폼폼프린, 마이멜로디 그리고 헬로키티까지. 네. 오버워치 흥하는 이유 다양하겠지만 일단 캐릭터 마케팅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귀엽네요. 네, 캐릭터 마케팅의 요소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 오버워치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인가요? 땀내나는 남정네 셋이라고요? 나오나요? 오버워치 주도 캐릭터 누군데요? 3명? 일단 신호가 아는 캐릭터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탱커 시위 이미지가 너무 웃긴다고요? 오버워치 탱커 보죠. 탱커 노조 로드호그 라인하르트 마후가 네.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전용 테마곡도 있어요. 탱커가 하나로 줄었구나. 그래서 윈스턴 같은 캐릭터를 양쪽이 다 골라서 일단 이미지는 꽤 폭력적이네요. 네. 서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좌클릭만 꾹 누르는 게 시위 현상이 됐다고요? 그런 느낌으로. 네. 일단 네. 이미지는 충분히 폭력적인 느낌입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도 흥한다? 네. 흥한다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걸까? 흥한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오버워치가 다시 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흥하네요. 네. 어쨌든 네. 신호가 아까 캐릭터 마케팅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신호의 노능이 여러분들도 신호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습니다. 아, 마스코트. 네. 캐릭터 마케팅이란 늘 그렇죠. 마스코트가 돼서 노능이 여러분들도 뭐 이미 구독 티콘은 만들었지만요. 네. 그래도 더 많이 어떻게 생겼었냐고요? 저희는 어떻게 생겼었죠? 아, 너무 질문이 폭력적이야. 구독 티콘 보면은 나옵니다. 아, 구독 티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다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캐릭터 3면도를 올려야 되는데요. 신호가 쌓인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네, 핑계라면 핑계입니다만 네. 저희는 어떻게 생겼었죠라.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아기 염소 캐릭터였는데요. 네. 이미지가 네, 어이구 이렇게 생겼었죠. 보이시려나? 네. 신호가 한 땀 한 땀 디자인해왔던 네 노농이들과 신성농노용 네 흰 염소, 검은 염소, 신호의 이 눈 색깔 노란색과 보라색을 담은 염소 캐릭터였습니다. 아, 신호의 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분신 같은 여러분들. 구독 티콘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네, 신호의 상징으로 노능이 여러분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눈탱이 밤탱이 맞은 염소구나. 아니에요. 눈탱이 밤탱이라니. 그놈 맛있겠다. 아! 아이 그렇게 귀엽게 디자인해왔는데 눈탱이 밤탱이라니. 눈 색깔이 노란색과 보라색이 오드아이인 거예요. 아, 여러분이라고요. 기껏 이렇게 귀엽게 꼬리도 흔드는 염소 만들어왔는데 나중에 인형이라거나 뭐 키링이라거나 여기에도 대충 그려놨지만요. 네, 뭐 티셔츠라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해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차차하고서 진짜 꿈을 말하자면은 컬트 오브 더 램에 나오는 것처럼 좀 컬트성을 어필하고 싶기는 한데요. 이거는 먼 훗날의 꿈이니까, 네, 먼 훗날의 꿈이니까 일단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눈탱이 맘탱이 아니에요. 오드아이입니다. 오드아이의 염소, 귀여운 염소. 구독 티콘 보시면 나오는 네, 귀여운 염소입니다. 구독하시면은 네, 이렇게 흰색 그리고 검은색 네, 신성노농과 신성농노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신호가 이런 식으로 준비한 것도 있었고요. 아, 팬 캐릭터라는 거를 갖다가 원래는 같이 정해나가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공모를 받아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그니처는 스스로 만드는 팬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흥해서 신호가 먹이업이 돼서 완전히 흥해서 캐릭터 상품의 노농이 분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일단 오늘의 토픽 여기까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1부 마치는 음악 잠시 듣고 오늘의 신화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부 마치는 노래는요. 이 친구도 시그니처 그 자체죠.
그 포켓몬스터의 네. XYZ 네. 엔딩곡으로 사용됐던 노래인데요. 피카츄의 노래 듣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네. 피카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피카츄의 노래 너무 귀여워요. 이거 뮤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카츄가 케찹을 좋아해서 피카츄들이 단체로 노래를 부르면서 나무에서 케찹이 잔뜩 열리는 꿈을 꾸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아, 진짜 피카츄는 아마도 영원히 포켓몬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아 있겠죠. 네, 일단 가사는 피카츄밖에 없지만 귀여움 하나로 전 세계를 평정한 피카츄처럼. 오늘의 신화 이야기도 동물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전 세계를 평정한 피카츄처럼 신화 속에도 처음에는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마스코트 같은 동물이 있었답니다. 바로 북유럽 신화의 거대한 늑대 펜리르 이야기인데요. 3부란다. 네. 1부에서 캐릭터 마케팅 이야기 했었잖아요. 산리오의 쿠로미나 마이 멜로디 또는 체인소맨의 포치타처럼 펜리르도 맨 처음 아스가르드에 왔을 때는 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염둥이 같은 막내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장난의 신 로키 또 너야? 로키에게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태어났을 때는 솜사탕처럼 폭신폭신하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주 귀여운 늑대 강아지였거든요. 신들은 이 귀여운 늑대 강아지 펜리르를 아스가르드의 마스코트로 삼기로 해요. 진짜 여러모로 다들 귀여워하고 간식도 주고 이랬겠죠. 네, 엄청나게 예뻐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펜리르가 생각보다 성장이 너무 빨랐어요. 분명 어제는 무릎 높이였는데 자고 일어나면 허리까지 오고 다음날은 집채만해진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드모드 그런 느낌이었겠죠. 펜리르가 너무 무섭게 커지자 평소에 동물을 좋아하던 전쟁의 신 티르를 제외한 다른 신들은 슬슬 겁을 먹고 피하기 시작을 해요. 대형견이었나 보다. 늑대였으니까요. 늑대 그쵸. 안 그래도 어제 리트리버 성장 과정을 봤는데 얼굴은 그대로거든요. 얼굴은 똑같이 약간 억울한 힝 하는 표정 그대로예요. 근데 4주차랑 6개월차가 진짜 컨트롤 T로 잡아서 늘린 것처럼 덩치만 커져 있는 거예요. 찹추. 네, 요즘은 찹추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노래가 흥해서인지. 어쨌든 네. 그래서 너무 펜리르의 덩치가 커지니까 다른 신들이 저거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이러다 아스가르드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면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동물을 좋아하는 전쟁의 시인 티르는 끝까지 펜리르를 믿고 밥을 챙겨주며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믿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결국 신들은 펜리르를 묶어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굵은 쇠사슬로 묶어봤는데 펜리르가 기지개 한번 켜니까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더 단단한 사슬을 가져왔지만 그것도 펜리르의 힘 앞에서는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었죠. 펜리르는 이런 거를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신을 묶어둘 수 있는 사슬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신들은 이거 망했다. 이러다 진짜로 세상을 아스가르드를 잡아삼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 난쟁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세상에 없는 재료들로 만든 마법의 끈 글레이프니르를 가져옵니다. 고양이의 발소리, 여자의 수염, 곰의 힘줄 같은 말도 안 되는 재료들로 마법으로 끈을 자아내서 겉보기에는 아주 가느다랗고 부드러운 실크 같은 끈을 만들어내죠. 신들이 이 글레이프니르를 가져오자 펜리르가 비웃습니다. 이런 가느다란 줄로 날 묶어놓겠다고? 하지만 신들이 자기를 묶어놓은 자신을 묶어놓으려는 낌새를 눈치를 챈 걸까요? 네, 펜리르가 조건을 겁니다. 좋아, 내가 뭐 한번 묶여줄게. 대신 내 입안에 너희 중에 한 명의 손을 넣어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 함정이라면 그 손을 먹어버릴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신들은 일단 당연히 쫄았죠. 또 거대한 늑대 입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뭐 가끔 그 해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악어 입에다가 손 넣고 버티는 그런 진기명기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슬아슬하게 입이 딱 닫히기 전에 빼내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를 보면은 맨정신에 할 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맨정신에 할 짓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네. 펜리르를 정성과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전쟁의 신 티르. 네. 그래서 신들이 다들 뒤로 물러날 때 펜리르를 진심으로 아꼈던 티르가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펜리르의 날카로운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결과는 뭐 아쉽게도 네, 글레이프니르는 펜리르를 완벽하게 포박을 했고요. 펜리르는 배신감을 느껴서 결국 그 티르의 손을 꽉 깨물어서 그대로 네, 티르는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싹둑? 네, 그렇게 됐죠. 귀여운 마스코트였던 늑대 강아지가 결국 세계를 멸망시킬 괴물로 변해버린 아주 가슴 아픈 네, 육아 실패의 현장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나중에 네, 펜리르는 라그나로트 때 세상의 모든 사슬에서 깨어난다는 예언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이들이 깨어난다는 예언에 따라 글레이프니르를 끊고 거대한 덩치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윗턱은 하늘의 끝에, 아래턱은 땅의 끝에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라그나로크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자 이 중에서도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들의 왕 오딘을 한 입에 먹어치우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 오딘의 아들인 비다르가 아래턱을 밟고 윗턱을 들어서 입이 찢어져서 죽게 되는 그 최후를 맞이하면서 수명이 끝나게 되죠. 좀 다크한가요? 마스코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죽음 엔딩이라니. 이야기의 교훈. 캐릭터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네,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펜리르는 그저 늑대답게 자랐을 뿐인데 신들은 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귀여워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괴물로 몰아세웠으니까요. 큐베 같은 거죠.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네, 뭐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멘탈을 산산히 깨부셔놓은 네, 귀여운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본질이란 무엇일까? 네. 어쩌다 보니까 교훈은 굉장히 좀 무거워졌습니다만 네.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어느덧 라디오를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들려드린
펜리르 신화 이야기 어떠셨을까요? 귀여움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성장세. 네. 신호도 나중에 무시무시하게 성장해서 노농이 여러분들을 신호의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정 넘치는 그런 목표. 오늘이 5월의 시작이죠. 네. 여러분의 하루도 신화처럼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신호가 응원합니다. 노동절이라서 오늘 쉬시거나 휴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쉬시는 분들은 아침 푹 쉬시면서 여유 있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호는 이따가 저녁 10시에 무면허 드라이버로서 여러분과 함께 도로 위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고요. 신호의 트롤링이 무면허 드라이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녁 방송 꼭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기운차게 5월의 시작인 오늘도 신호와 함께 재밌게 보내기로 약속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이었습니다. 신전문 닫기 전에 오늘의 방송곡은 아까 피카츄의 노래 틀었는데요. 피카츄의 노래 말고도 신전문 닫기 전에 이 챌린지가 한동안 흥했었죠. 2년 전에 떠올랐던 챌린지였는데 포켓댄스 방송곡으로 보면서 오늘 아침 라디오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따 저녁에 만나요. 시후 안녕.